다양한 전문가의 시선으로 인천의 소식들을 진단하고 그 진실을 확인해보는 시간, 시사진단 팩트체크 SK 브로드밴드 이형구 기자입니다. 시사진단 팩트체크의 12번째 시간, 오늘도 여러 인천의 소식 가운데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주제를 선정해봤습니다. 시사진단 팩트체크 12번째 시간, 오늘의 주제입니다. 시사진단 팩트체크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사진단 팩트체크의 12번째 시간. 오늘은 오흥석 인천시 교통환경조정관, 백정빈 인천시의회 부의장, 장정구 인천시민사회단체연대 대표, 이현준 경인일보 기자 자리했습니다. 지역의 이야기를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들여다보는 팩트 진단 이슈 돋보기입니다. 인천시가 수도권 매립지 2025년 사용 종료를 위해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 11월에는 매립지 종료를 대비해 친환경 자원환경시설이죠. 자체 매립시설인 가칭 인천 에코랜드와 소각시설인 자원수산센터 예비 후보지를 발표했습니다. 이렇게 인천시가 의지를 명확히 하자 2015년 수도권 매립지 4자 합의에 참여했던 서울시와 경기도 환경부가 합의 조항에 대해 인천시와 해석을 달리하면서 시도 간 갈등이 불거지는 모양새입니다. 여기에 예비 후보지로 거론된 인천 지역 내 갈등 또한 고조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오늘은 수도권 매립지 종료를 둘러싼 수도권 갈등과 인천 지역 내 갈등을 살펴보고 이를 해결할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팩트 체크리스트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이슈 용어를 정리하는 팩트 체크리스트, 이현준 기자님 체크해 주시죠. 네, 첫 번째 체크리스트는 바로 2025년 인천 수도권 매립지 매립 종료 추진 현황입니다. 인천 서구의 수도권 매립지는 인천시, 서울시, 경기도, 수도권 3개 시도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을 처리하는 시설로 1992년부터 운영돼 왔습니다. 지난 2016년 사용 종료 예정이었지만 2015년 6월 환경부와 인천시, 서울시, 경기도가 4자 합의를 통해 사용 기한을 연장하면서 3-109 사용 기간 동안 대체 매립지를 확보하기로 했는데요. 이 대체 매립지 확보가 지지부진하자 인천시가 2025년 수도권 매립지 사용 종료를 선언하면서 자체 매립지 조성과 소각장 증설 등의 계획을 밝혔습니다. 이에 서울시와 경기도는 대체 매립지를 확보하지 못하면 잔여 부지를 추가로 사용할 수가 있다는 단서 조항을 근거로 수도권 매립지의 사용 기한 연장을 주장함과 동시에 최근에는 인천을 제외한 공동 대체 매립지 공모에 나섰습니다. 인천으로서는 저 단서 조항이 그야말로 독소 조항이 다름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 팩트 체크리스트 어떤 단어입니까? 두 번째는 가칭 인천 에코랜드와 자원순환센터입니다. 인천 에코랜드와 자원순환센터는 인천시가 2025년 수도권 매립지 종료를 대비하기 위해 건립하기로 한 친환경 자원환경 시설입니다. 인천 에코랜드는 인천의 자체 매립지로 최근 인천시는 옹진군 영흥면 내 부지를 예비 후보지로 선정했는데요. 인천 에코랜드는 기존 매립시설과는 달리 지하 30에서 40m 깊이의 소각재를 매립하고 상부는 밀폐형 에어돔을 설치하는 친환경 시설로 건립한다는 계획입니다. 또한 소각시설인 자원순환센터에 관해서는 기존 광역 소각시설인 송도, 청라는 현대화 사업을 추진하고 중구와 남동구, 부평, 계양구에 각각 250에서 350톤의 처리 용량을 갖춘 자원순환센터를
강화에는 45톤 규모의 자원순환센터를 건립하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에 아직 결정나지 않은 부평 계양의 예비 후보지를 제외하고 중구, 남동구, 강화 내의 건립 예비 후보지의 위치 역시 발표를 마쳤고요. 자원순환센터의 설계 기준을 법적 기준보다 엄격히 적용해 최첨단 친환경 선진 기술을 도입한 시설을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인천시는 인천 에코랜드와 자원순환시설 설치 지역에 대한 인센티브 약속과 함께 예비 후보지에 대한 군구 및 주민들의 소통, 협의에도 적극 나서겠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현중 기자님 감사합니다. 이현중 기자가 말씀하셨던 것처럼 서울시와 경기도 환경부가 인천을 제외한 대체 매립지 공모에 나섰는데요. 대체 매립지를 찾기 위한 과정도 쉽지 않아 보입니다. 아무래도 이 매립지가 사람들에게는 기피 시설이기 때문에 더 그럴 텐데요. 장정구 대표님, 1992년부터 이 수도권 매립지를 사용해 왔어요. 인천에는 적지 않은 피해가 있었을 텐데 어떻습니까? 예, 수도권 매립지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수도권 매립지하고 지금 청라 경제자유구로 지정되어 있는 국제도시는 1984년도까지 인천의 시조인 두루미가 도래하는 곳으로 천연기념물 257호로 지정되어 있던 곳입니다. 그곳을 이제 동화에서 매립을 하면서 동화매립지 또는 김포매립지다 불렸던 곳이고 그 절반이 지금 경제자유구로 지정이 돼서 지금 청라가 운영이 되고 있고요. 나머지 절반이 지금 저희가 이야기하는 수도권 쓰레기 매립지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렇게 도루미 도래지가 사라지면서 지금은 도루미가 강화도 일부 지역에만 찾아오고 있습니다. 연안 지역에서는 두루미를 볼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는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고요. 수도권 매립지가 이 지역에 위치하면서 주변 지역에 여러 관련 시설들이 입지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게 바로 건설 폐기물 중간 처리하는 업체들입니다. 문제는 이 중간 폐기물을 처리하는 과정 속에서 여러 가지 분진들이 발생을 했고요. 또 여러 가지 그 무허가 공장들이 입지를 하면서 피해가 주민들한테 유발이 되고 있는 상황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결국 쓰레기를 매립하면서 악취가 발생했던 것 뿐만이 아니라 주변에 여러 시설들이 입지하면서 그 피해를 고스란히 서구 주민들이 보는 상황에 있었다라는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그런 과정 속에서 서구에 있는 4월 마을은 환경부가 주거 부족한 지역이다라는 판정을 하는 데 이르렀고요. 지금은 이주 또는 대책을 마련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네, 저희도 연초에 이 팩트체크에서 수도권 매립지 인근, 좀 전에 우리 장정구 대표님 말씀하신 사월마을을 다룬 적이 있습니다. 주민들이 수도권 매립지로 인한 건강 피해를 주장하는 내용이었는데요. 환경적 피해, 그리고 수도권 매립지 인근 주민들의 피해를 더 이상 막기 위해서라도 수도권 매립지 사용 종료가 하루빨리 현실이 돼야 된다라는 주장이 곳곳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도권 매립지 사용 종료를 두고 서울시와 경기도, 인천시의 입장차가 있습니다. 오웅석 조정관님, 우리 인천시 입장부터 정리해 주실까요? 예. 일단 그 수도권 매립지는 92년부터 이제 그 매립이 시작돼서 당초에는 2016년도에 이제 매립이 종료되는 것으로 계획이 되었었습니다. 그런데 그 2015년도에 그 4자 합의에 의해서 3-1 매립장이 연장되었고요. 지금 매립되는 추세로 봤을 때는 한 2025년경에는 3-1 매립지도 이제 종료가 예상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저희가 2016년서부터 현재 대체 매립지 확보 추진단 회의를 그 서울, 경기, 인천 환경부가 모여서 약 현재까지 한 70여 회의 회의를 하였는데 이때 이제 서울하고 경기는 이 70회 회의를 하는 동안에도 계속해서 우리 인천시가 주장하고 인천시가 좀 조건하고 의논하자는 부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반대를 하면서 미온적으로 해왔던 게 사실입니다. 근데 아까도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이 매립지를 종료하기 위해서는 소각장도 만들어야 되고 그 매립지를 조성하는 기간이 있는데 이게 기간 일반적으로 한 5년에서 6년이 걸립니다. 그렇게 된다면 지금 2025년도를 기점으로 왔을 때 지금이 골든타임이거든요. 근데 서울과 경기는 우리들한테 인천도 준비가 안 돼 있으니까 당연히 연장을 해야 되는 거라는 생각을 가지고 저희들하고 협조를 안 해서 우리 인천에서는 최근 들어서 같이 공조를 해서 대체 매립지를 찾다가 이제는 더 이상 서울 경기에 끌려가선 안 되겠다 해서 최근에 우리 인천시는 3-1 매립장이 종료되면
수도권 매립지는 무슨 일이 있어도 종료하겠다 하는 것이 인천시 입장입니다. 예. 네, 세부 이행사항을 꼼꼼히 설명을 해주셨어요. 정리를 해보자면 2015년 당시 사자 협약의 핵심 내용은 수도권 매립지 사용 종료다. 다만 2016년의 종료 시점을 잠시 미루는 동안에 그동안 대체 매립지를 찾자. 예. 이런 게 있었는데 이렇게 지켜지지 않다 보니까 우리 인천시에서 우리가 먼저 우리부터 찾겠다. 예, 라는 걸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거군요. 자, 이에 대해서 서울시 환경부의 입장은 어떤지 좀 더 궁금합니다. 이현주 기자님 정리 좀 해주실까요? 예, 서울시와 경기도 그리고 환경부 역시 표면적으로는 그 사자협의 합의 내용을 우선에 두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난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난 2015년 그 이들과 인천시로 구성된 사자협의체는 대체 매립지를 찾기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근거로 매립지 대체 부지를 찾는 요력을 진행하기도 했는데요. 이후 뚜렷한 움직임이 없다가 인천시가 선제적인 행보를 보이자 부랴부랴 대체 부지를 확보하기 위한 입지 공모를 추진하겠다고 공식화한 상황입니다. 공모는 영흥도 자체 매립지를 조성을 추진하는 그런 인천시의 경우 공모 주체에서 빠지고 환경부와 서울시, 경기도만 참여하는 그런 쪽으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입지 후보지에 대한 그 인센티브 규모를 조율 중인 것으로 좀 파악이 되고 있는데요. 환경부는 자치단체의 요구에 따라 공모 주체로 참여하기는 하지만 정작 대체부지 공모 설치 절차를 수도권 매립지 관리공사에 위탁하고 뒤로 빠지려는 모양새를 보여서 비난을 사기도 했습니다. 관건은 이들이 얼마나 진정성 있게 대체 매립지 공모에 나서느냐가 될 텐데 사자협의체 그 합의 내용에 대체 매립지를 찾지 못할 경우에 106만 제곱미터 정도의 매립지를 더 쓸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내용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공모에 참여하는 지역이 없어도 합의서에 이런 대안이 있기 때문에 공모에 대한 절박함이 그만큼 떨어질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인천시로서는 간과할 수 없는 부분인데 해당 부지도 사자가 합의한 뒤에 사용하도록 돼 있다는 게 인천시 입장입니다. 더욱 정확한 해석을 위해서 현재 합의문 문안에 대한 변호사 자문을 구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한데요. 세간에선 최악의 경우에 인천시가 만든 영흥도 매립장에 인천 폐기물을 묻고 인천에 있는 수도권 매립지에는 서울과 경기도의 폐기물이 묻히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도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인천시의 현명한 대응이 필요해 보입니다. 네, 조금 전 이현주 기자님이 말씀하신 최악의 상황은 좀 반드시 막아야 될 것 같습니다. 인천시는 수도권 매립지 사용 종료에 대비해서 최근 가칭 인천 에코랜드와 자원순환센터를 건립하는 계획을 발표했죠. 관련 내용 잠시 보고 오시죠. 매립 기간 동안 지하는 점토 처리와 고강도 차수막을, 지상엔 밀폐형 에어돔을 설치해서 주변 지역과 완벽하게 분리하고 매립 완료 후에는 돔을 걷어내고 주민들께서 자유롭게 이용하실 수 있는 친환경 공원과 체육시설로 조성할 것입니다. 인천시에서는 가칭 인천 에코랜드와 자원순환센터를 친환경 시설로 만들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해당 예비 후보지로 거론된 지역에서 건립 반대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오응석 조정관님, 어떤 과정으로 선정이 됐을까요? 예, 일단 저희가 그 인천 에코랜드는 작년부터 그 자체 매립지 조성 용역을 좀 실시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또 금년도 9월서부터 9월 21일부터 10월 5일까지는 그 입지 후보지 좀 자체 공모를 좀 실시한 적이 있습니다. 두 번째 그 자원순환센터는 2026년도 1월부터 수도권 지역의 쓰레기 직매립이 법적으로 금지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천시에서 작년부터 용역을 실시를 하였습니다. 그 선정 기준을 좀 말씀드리면은 공사 기간을 감안해서 가급적이면 국공유지에다가 위치하는 걸로 좀 했고요. 주민 피해 방지를 위해서 주거지 내에서 반경 약 한 1km 이상 지역으로 좀 선정을 했습니다. 세 번째는 그 발생지 처리 원칙을 준용해서 그 2, 3개 군구가 공동 사용하는 시설로 건립하는 기준으로 저희가 그 선정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직까지는 예비 후보지인 만큼 전문가와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거쳐서 최종 결정하겠다 이런 말씀인 것 같은데요.
그런데 예비 후보지에서 다양한 의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영흥 지역에서 반발이 만만치 않습니다. 반대 목소리가 큰데요. 영흥 주민 아까도 말했듯이 6,300명 목숨 걸고 막아낼 것입니다. 엊그저께까지도 아니라고 그랬어요. 근데 오늘 발표냈지 않습니까? 네? 가만히 있을 주민이 어딨어요? 왜? 그러면 그들만의 리그로 가지. 발표 나자마자 구두 계약을 했는데 그냥 계약 파기가 돼서 그냥 술만 드셔서 돌아가신 분도 있고 그랬어요. 뭐 시에서 그런 일방적인 그런 발표들 또 그리고 그 여러 가지로 좀 과정 부분에 대해서 여러 문제점도 많은 것 같고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 좀 쓰레기 매립지를 막는 부분이 그래도 행정 책임자로서 또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막는 게 옳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앞서 보신 것처럼 옹진 군수와 옹진군 의회, 지역 주민들의 거센 반대를 사고 있습니다. 백종빈 의원님은 옹진군 의원을 거쳐서 현재 인천시의 부의장을 맡고 계시잖아요. 의원님, 그 영흥도 주민들이 반발하는 아마 이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말씀 좀 해주실까요? 네, 우선 재차 말씀드리지만 영흥 주민들은 화력발전소로 인해서 미세먼지, 석천재 등으로 수십 년 동안 고통을 받고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설상가상으로 영흥에 인천시 전역 쓰레기를 매립한다고 합니다. 폐기물 처리시설 촉진법, 지역지원법에 의하면은 하루 매립량이 300톤 이상으로서 조성 면적이 15만 제곱미터 이상인 것이 폐기물 처리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인천시는 하루 예상 매입량이 180톤이라고 합니다. 또 면적도 15만 제곱미터보다 적은 1,500제곱미터가 적은 14만 8,500평으로 조성했습니다. 이것은 5만 평방미터에서 1,500평방적이 적은 이런 걸로 했다는 것은 인천시에서 이익 집단에서 할 일이지 광역단체에서 이렇게 법을 위반하면서까지 꼼수를 부려가면서 할 사항이 아니라고 생각이 합니다. 두 번 다시 영흥 주민을 무시하는 행동은 인천시에서 즉각 행동을 멈춰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화력발전소로 인해 피해를 겪고 있는 주민들에게 그 인천 에코랜드가 또 다른 고통을 줄 수 있다, 이런 우려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환경 영향평가를 아직 치르지 않은 점, 이런 점들로 인천 에코랜드를 영면에 건립하는 것을 반대하고 있다라는 말씀도 주셨습니다. 이 인천 에코랜드 건립 반대 의견도 거세지만 사실 우리가 소각장으로 알고 있는 자원수산센터 건립 예비 후보지에서도 반대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남동구와 연수구, 미추홀구는 예비 후보지를 철회해달라면서 새로운 협의체까지 구성을 했죠. 이현주 기자님, 어떤 내용인가요? 예, 말씀하셨던 것처럼 남동구와 미추홀구, 연수구는 최근 소각장 건립 예비 후보지 철회 합의문을 발표를 했습니다. 인천시가 최근 남동구 고잔동 내에 음식물류 폐기물 사료화 시설 부지를 소각장 건립 예정 후보지로 발표한 뒤에 주민들의 반발 여론이 형성되자 공동 대응에 나선 겁니다. 기존에 사용하던 소각장을 그대로 사용해도 충분한 만큼 새로운 소각장이 필요 없다는 게 이들 세 개구의 공통된 의견입니다. 남동구와 미추홀구, 연수구는 합의문에서 2050년 수도권 매립 탄소 제로화에 부합하는 획기적인 정책으로 재활용률을 95%까지 끌어올리고 쓰레기를 최대한 감량한다면 현재 자원순환시설로도 폐기물을 충분히 처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남동구와 중구 소각장 예비 후보지 건립 계획을 전면 철회해달라, 이렇게 인천시에 요청한다고 했습니다. 인천시는 남동구와 미추홀구, 연수구가 인천시 정책에 반기를 든 게 아니라 폐기물 처리를 위한 스스로의 대안을 마련하려는 그런 움직임을 보이기 시작한 것이라면서 환영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 남부권으로 불리는 그 세 개 기초단체는 현재 있는 소각장을 그대로 쓸 테니까 추가로 짓지 말아달라, 이런 요구가 아마 핵심이 아닌가 싶습니다. 여기에다가 사실 강화군 또 중구도 이런 지역에서 다른 지역에서도 사실은 반대 의견이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인천시에서는 아마 지역 내 갈등을 잘 해결해야 되는 중요한 시점인 것 같은데요.
먼저 백종원 의원님, 어떤 것들이 좀 고려돼야 이게 해결 방안으로 갈 수 있을까요? 네, 매립지 종료를 위해 인천시가 선제적으로 자체 매립지를 선정하는 취지를 공감합니다. 그러나 8개구가 인천시 중심으로 할 수 있는 남동구 인천시청 기준으로 8개구가 10km 이내에 다 있습니다. 반면 영흥은 4, 50km 떨어진 곳에 있습니다. 더군다나 인구는 6,500명이고요. 생각을 해보십시오. 295만 원의 쓰레기를 6,500명이 거주하는 지역에 쓰레기를 매립을 해야 됩니까? 옹주구에서 나오는 폐기물은 인천시의 1%도 안 됩니다. 옹진구는 발생지 처리 원칙에 따라서 자체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천시는 여기다 하지 말고 인천시에다가 자체 매립지 설치해가지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처리 계획을 좀 말씀드리면은 인천시는 사자 협의회에 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0년 넘게 우리 인천시에 매립을 했으면 서울, 경기도 책 있는 자에서 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인천시에서 주장하는 막대한 인센티브에 대해서도 서울이나 경기도와 합의하면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또한 매립지를 종료하려면 자체 매립지도 선정한다는 논리를 전개하기 전에 해당 매립지 후보 지역의 주민들로 구성된 입지 수용위원회 결정 절차를 따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인천시에서는 주민들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협의한 후 입지 선정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입지 선정위원회 과반수 이상을 옹진군 주민과 관계 전문가를 위촉하십시오. 인천시는 공정하고 제대된 매립지 정책을 지금이라도 전면 재수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권 지역과 사자 협의에 응해야 된다라는 말씀하셨는데 인천시에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예, 하여튼 저의 의원님 말씀 잘 참고하겠습니다. 예. 네. 하긴 뭐 사자 협의에 응하지 않은 적은 없죠, 인천시에서. 그렇죠. 저희는 사자 협의체는 계속해서 진행해 나갈 겁니다. 그래서 뭐 우리 인천시에서 간혹 뭐 일가 어저께 세간에서는 인천시가 사자 협의에서 탈퇴했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절대 우리 인천시는 사자 협의에 탈퇴할 생각 없고요. 저희들은 사자 협의에 나가서 우리 인천시의 그 의사를 계속해서 전달할 그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입지선정위원회 구성, 뭐 적극적인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라는 의견에서 아마 말씀을 주신 것 같은데 강정구 위원장님께 대표님께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의견을. 사자 네. 합의에 대한 부분 말씀이신 거죠? 네. 아마 인천시가 예전에 한 5년 전에 했던 사자 합의를 단독으로 다른 결정을 해서 나가기는 쉽지 않다. 물론 이번에 어쨌든 자체 매립지 후보지를 예비 후보지를 발표한 거는 큰 의미가 있는데 서울시와 경기도의 입장을 전향적으로 바뀔 수밖에 없는 그런 결정을 했다라고 저는 뭐 평을 하고 있고요. 근데 어쨌든 사자 합의에서 또 다른 변화 사항을 염두에 두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쨌든 결국에는 쓰레기 발생량을 줄이고 또 시민들이 인정할 수 있는 처리 시설들을 어딘가에 입지를 해야 된다는 의미에서는 인천시의 지금 입장에 일정 정도 박수를 보내고 싶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런 의미에서 서울시가 자체적으로 생활 쓰레기를 진매립을 제로화하기 위한 소각장 건설에 구체적인 로드맵을 제시한다. 또 하나는 서울시에서 나오고 있는 건설 폐기물에 대한 중간 처리 시설에 대한 것도 적극적으로 입지에 대해서 내부에 검토할 수 있는 자세의 변화가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분명히 드립니다. 네. 지금 정리를 해보자면은 후보지 지역 주민들 간의 이제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인천시에서 어떤 대책, 또 뭐 로드맵을 좀 제시를 해줘야지 주민들도 수용성을 더 높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어떤 게 갖고 계십니까? 예, 일단 저희 인천시에서는 우선 지금 이제 주민분들하고 시간을 갖고 충분하게 그 대화를 좀 전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주민들이 요구하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정말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수용하겠다는 말씀을 가지고 있고요. 자원순환센터는 현재는 지금 저희들이 예비 후보지를 좀 이렇게 발표한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시에서 내년도 1월 31일까지 이
이 예비 후보지에 대해서 군구별로 공론화 그 절차들을 추진해서 군구의 의견을 좀 달래는 공문이 내려가 있고요. 내년 1월 31일까지는 일단 그 주민 의견들을 최대한 수용하는 절차를 좀 가질 거고요. 여기에도 지금 소각장에 들어오는 그 시설에 대해서는, 지역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현재는 한 1,500억 정도를 들여서 주민 편익 시설 사업들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이 부분도 이제 그 소각자 시설 위치가 결정되면 주민분들과 대화하는 과정에서 주민분들께서 요구하는 사항을 있다면 시에서는 적극적으로 좀 수렴해서 정말 그분들이 그 생각하시는 피해 이상으로 시에서는 과감한 인센티브를 좀 제공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인천시는 어쨌든 수도권 매립지 사용 종료를 위한 단계를 밟아가고 있습니다. 그 수도권 매립지 종료를 위해서는 이제 쓰레기 발생량을 줄여야 또 친환경으로 갈 수 있지 않습니까? 장정구 대표님, 그 지자체, 개인들 어떤 노력이 필요할까요? 예, 뭐 가장 중요하게 어쨌든 자원순환도시 인천이 되기 위해서는 뭐 당연히 가야 되는 길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일단 뭐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지자체와 개인의 노력인데, 개인의 노력 중에서도 뭐 일회용품을 사용을 억제한다든가, 그다음에 쓰레기 발생을 저감한다든가 이런 노력이 필요한데, 문제는 제도입니다. 그리고 누군가가 선도를 해야 되는 상황인 거죠. 일단은 인천시 산하 기관부터 관내에서, 아니 청사 내에서 일회용품을 사용하지 않겠다라는 선언이 아니라 실질적인 진행이 좀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인천시가 그동안 주장했던 게 바로 발생지 처리 원칙이거든요. 이제는 발생자가 처리 비용을 부담하는 것도 이제 고민을 해야 된다. 그 말씀 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 종량제 봉투 가격의 현실화가 필요하다. 지금 인천에서 종량제 봉투 가격을 15년 동안 올린 기초지자체가 거의 없습니다. 지금 현재 그 청소 비용뿐만이 아니라 저희가 생각하는 생활 쓰레기를 처리하는 비용의 절반 정도만 종량제 봉투 판매 비용에서 좀 충당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국에는 일반 시민들이 쓰레기를 버리는 비용의 처리의 상당 부분은 일반 재정에서 지금 부담을 하고 있었다라는 거거든요. 그럼 이것도 현실화를 해서, 그러니까 정치적인 부담을 고려할 것이 아니라 내가 버린 쓰레기를 처리하기 위해서 얼마의 비용이 들어가는지 시민들이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그 지금 현재 매립되고 있는 쓰레기의 절반에 가까운 쓰레기가 건설 폐기물입니다. 이 건설 폐기물에 대한 처리에 대한 제도도 보완을 해야 된다. 또 하나는 수도권 매립지도 주변 지역이 관리가 안 되는 주범 중에 하나가 이 건설 폐기물 중간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분진과 환경 문제들이거든요. 그러면 자체 매립지를 만든다 해도 이 문제는 여전히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인천시가 어떻게 보완할 건지에 대한 제도적인 부분이 필요하고요. 또 하나는 매립에서 소각으로 자원순환 정책이 변환한다라고 하는 거는 꽤 큰 의미가 있는데, 문제는 소각이 완벽하게 된다 해도 이산화탄소가 발생하는 건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이산화탄소는 되게 중요한 온실가스거든요. 이 온실가스는 기후위기의 주범이기 때문에 이 온실가스를 고정할 수 있는 기술적인 개발에 대한 부분, 또 하나는 뭐 가장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게 수목을 식재하는 부분, 이런 것들도 인천시가 어떤 개발 사업을 할 때 충분히 고려를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 쓰레기 관련된 시설들, 소각장이든 매립지든 아니면 중간 선별 시설이든 결국 이런 시설들이 주민들한테 꼭 필요한 시설이고, 이런 시설을 유치할 수 있는, 그러니까 그게 뭐 여러 가지 혜택을 주는 방식이 아니라 이런 시설들이 꼭 필요한 시설로서 지역에 기여할 수 있는 환경 편의 시설로서의 작동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결국 예산 문제거든요. 그래서 그 예산을 대폭적으로 투입하는 방법에 인천시가 적극적으로 고민을 해야 될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이제 시간이 거의 다 돼서 그래도 우리 부장님 말씀을 안 들어볼 수 없을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뭐 예산 지원 얘기도 나오고 주민 의견 수렴도 충분히 해야 된다라는 의견들을 주고 계신데 어떻습니까, 의장님 생각, 부장님 생각? 지금 이게 이제 여성 사람들이 오늘 또 와서 이제 시위하지만 시위 목적이 인천시에서 이 공론화 이런 거를 거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인천시도 용역해가지고 발표해가지고 여기다 설치한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나서 설치할 테니까 얼마 주겠다. 이렇게 그 달콤한 말로 이렇게 하는 건 주민들이 원치 않는 거죠. 그 전에 했을 때 중간 발표를 할 때든가 그때 다 이렇게 와가지고 공론화 거쳐가지고 왜 여왕도가 돼야 되는지 이런 설명도 없이 그냥 갑자기 해가지고 우리가 할 테니까 밀어붙이는 시기로 이런 거는 맞는 것 같지 않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
장정구 대표께서도 얘기하셨지만 인천에 295만들이 다 살잖아요. 영흥에 6,000명뿐이 안 살잖아요. 인천 사람들이 다 버리는 쓰레기를 왜 6,500명 갖다 버립니까? 그거 하루에 나눈 양이 이제 그 20톤짜리를 8대라고요, 8대. 그리고 쓰레기 전 소각장이 6군데면은 1.5차씩 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거 주위에다 버려야지. 그거를 멀리 떨어져 있는 그 섬에까지 갖다 버린다는 거는 이게 정책으로 판다는 거지. 인구를 많이 사니까 표 없다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영흥에다 갖다 버린다는 건 맞지 않는 거고요. 처리 원칙에 따라 가지고 많이 버리는 쪽 사람들 있는 쪽에다 갖다 버려야지. 그걸 사람 안 버리는 사람들 갖다 버린다는 관가 안 사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이런 거는 좀 문제점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처리 원칙에 따라 하려면은 많이 버리는 사람 있는 데다가 매립장도 지어라. 그래가지고 버리면은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쟤는 얼마 안 나오니까 그 해가지고선 그 소각장 옆에다가 조그맣게만 해도 몇십 년까지 버릴 수 있지 않습니까? 한 차 반이면 얼마 안 되니까. 앞으로는 그런 쪽으로 찾아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우리 조정관님이 하실 일이 많을 것 같아요. 갈등 조정도 하셔야 되고. 마지막으로 그 인천시 쓰레기 문제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할지 정리해 주시죠. 예, 일단 우리 시에서는 이번 기회에 인천을 그 친환경 자원순환 선도도시 인천이라고 하는 그런 목표를 좀 세워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목표를 구현하기 위해서 이제 여러 가지 정책들을 좀 추진해 나가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가장 중요한 거는 뭐니 해도 쓰레기 발생량을 줄이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첫 번째로 지금 쓰레기 감량화 발생을 지금 최우선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목표는 현재 한 1인 1일 한 1kg 정도를 버리고 있는데 저희들 목표는 2025년도까지 1인 1일 0.8kg까지 그 내리는 걸로 지금 목표를 잡고 있는데 이는 전국 최하위 수준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쓰레기 재활용률이 제고되어야 합니다. 현재 지금 한 인천이 58% 정도의 그 재활용률을 가지고 있는데요. 저희 시는 일단은 그 1차 그 분리수거를 통해서 58%를 한 65%까지 일단은 좀 그 제고시키고요. 그동안은 이제 그 나머지 쓰레기를 이제 소각을 해가지고 매립을 했습니다. 매립재를. 근데 저희들은 2차로 이 소각재를 다시 자원재생센터를 시에서 만듭니다. 한 300억 정도를 들여서 어떤 보면 이제 소각재를 처리하는 공장을 시에서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 소각 시설에서 나온 그 소각재가 바로 매립장으로 가는 게 아니고 우리 그 소각 공장으로 들어와 가지고 저희가 그걸 가지고 그 보도보록이라든가 아니면 벽돌이라든가 경계석 등을 만들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은 여기에 지금 들어오는 소각재의 95%가 다시 재활용이 됩니다. 이렇게 되면은 우리 인천시 재활용률이 현재 총계 58%에서 2025년에는 95%까지 좀 상향시킬 좀 계획으로 있고요. 지금 아까 말씀드린 인천 에코랜드에는 이 나머지 5%만 지금 들어가는 걸로 이렇게 계획을 했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가장 무엇보다도 주민들에 대한 홍보하고 교육을 강화하고 내년서부터는 범시민 운동을 대대적으로 전개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정민, 옹진군수가 천막을 나섭니다. 대체 매립지 후보지에서 영흥도를 제외하라며 시작한 단식을 일주일 만에 중단한 겁니다. 먼저 소각장 후보지는 인천시가 제안한 안에 군구가 제안한 안을 협의해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매립지는 인천시와 옹진군을 포함한 군구가 충분한 협의와 공론화를 통해 매립지를 선정하기로 했습니다. 민주당 인천시당 내에 매립지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데 인천시와 협의 주체로 특위가 나섭니다. 발표를 하지만 이거 말고도 내년 1월 말까지 각 군구의 의견을 듣겠다고 발표를 한 거잖아요. 그걸 포함해서 저희들이 당연히 이런 그 매립시설이나 소각시설은 주민 수용성을 담보하지 않고 어렵죠. 당연히 우리 설득에 가고 우리 관장청장님도 말씀하셨지만 10개 군구 단체장들께서도 어디에 결정이 되는지 간에 다 같이 나와서 설득할 수밖에 없습니다. 모두가 함께 겪는 문제인 만큼 쓰레기 발생량을 줄이기 위한 제도적 개선과 더불어 모두가 실천해야 할 중요한 과제인 것 같습니다. 시사진단 팩트체크 오흥석 조정관님,
백종빈 의원님, 장정구 대표님, 이현중 기자님과 함께했습니다. 시사는 팩트체크는 앞으로도 다양한 인천의 현안들을 전문가와 진단하고 함께 풀어나갈 예정입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